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영화발달 조기개입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이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중심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한국 사회가 인식한 지 약 5년 동안 여러 현장에서 고민하며 실천하고 공유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기에 오늘 이 창립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깁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규칙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맞아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이미경 창립준비위원회 회장님의 환영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회장님은 재활의학과 전문으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약 30여 년 동안 장애 진단 및 상담 등의 역할을 하시면서 장애인 복지 현장이 발전하는 데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후두염이 좀 걸려서요. 좀 괴로우시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가족, 사회,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의 미래를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조기 개입을 하여 보다 심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만 3세 미만의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의료, 재활치료, 교육, 보육, 사회복지 등의 관련 전문가 및 부모를 비롯한 가족 등은 그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가족 중심 조기 개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심 조기 개입을 널리 보급하고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며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열심히 도모해야 합니다.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오던 관련 전문가 모임이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로 공식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으로 오늘 이렇게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과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작지만 뜻깊은 모임이 이 땅의 장애 영아 및 장애 위험군 영아들과 그 부모님들 또한 그 가족들 각 영역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기여를 하는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로 향해 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목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의 박수에 힘을 빌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회 창립을 지지해 주신 조석영 관장님의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영 관장님은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발달조기개입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 오시면서 느끼셨죠? 날씨 너무 좋죠. 그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는데 오늘은 정말 단풍 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그렇게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이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축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평소에 알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석주의 대추 하나입니다. 정석주의 대추 하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예, 오늘 창립 심포지엄과 딱 맞는 시인 것 같아요. 또 가을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던데 5년을 그죠? 5년을 정말 무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끌어오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최진희 부소장님하고 또 우리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조기 개입 이 조기 개입 서비스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온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도 와 계시고 여러 영역의 전문 의사 선생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현장 시청가들이 이렇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 30년 차입니다. 우리 이제 준비위원장님 또 오래 되셨지만은 저도 내년 4월이 되면은 만 30년이에요. 장애인 복지관에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장애인 복지 환경들이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요구하는 게 장애인 복지관에 요구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게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하죠, 그죠? 커뮤니티 케어.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제가 이제 서울장애인복지관 협회장을 15년도에 협회장이 되었는데 16년도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이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전국 전파를 위해서 어제 또 토론회를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서비스 모형이 7가지 정도로 정의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와 컨설팅입니다. 치료와 컨설팅. 치료 안에는 이제 뭐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등 해서 또 이제 특수교육까지 포함해서 예, 치료와 컨설팅 영역이 있는데 이 치료와 컨설팅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첫 번째는 기본치료라고 정의를 해서 기본치료. 복지관이든 어떤 사설치료기관에서 치료사가 세팅된 곳에서 치료하는 걸 기본치료라고 저희들이 정의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서울장애인복지관이 82년도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복지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재활 패러다임이 맞느냐 뭐 이런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팅된 곳에서 치료사들이 잘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로 나가라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치료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향치료입니다. 지역사회 지향치료. 지금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어쨌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정말 중재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너무나 힘들어하고요. 힘들어요.
그 세 번째는 지역사회 컨설팅이거든요. 지역사회 여러 치료기관들이 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사설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한 이제 뭐 좀 연대하면서 뭔가 함께 가는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기개입 협회가 하는 일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이제 ABC 이야기했으면 되죠. 핵심 구성에서 첫 번째는 기본 치료,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향 치료, 세 번째는 치료와 컨설팅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정의를 저는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지향 치료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뭐 커뮤니티 케어 뭐 등등등 하면서 복지관이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규모나 인력이 그대로인데 새로운 사업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상욱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하시니 이게 이제 제도나 정책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하라.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제도나 정책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다학제적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안에서 세팅된 곳에서는 잘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에 나가서 개입할 건가? 이거는 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복지관에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있는 치료사와 복지관에 있는 치료사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의사 선생님도 많이 오셨는데 치료사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또 중재하고 가야 될 건지 그런 것도 많이 앞으로 좀 연구하시고 또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또 특히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협회를 창립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도 미약하나마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의 기본 치료에서 지역사회 지향 치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저희 조기 개입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큰 상에 대해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조석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회 창립을 함께 지지해 주신 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정진모 고문님의 격려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상욱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으로 서울 중구 성동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또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이 지역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 영아 발달 조기 개입 협회 그 이름을 보고 참 특이하다. 참 구체적이다. 저희가 사실 많은 행사장을 가서 협회 출범식도 많이 가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영아 발달 협회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아 발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폭넓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거는 이 협회는 뭐가 되겠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조기 개입 협회라는 네이밍을 하신 거에 참 남다르고 이 협회를 꾸리실 분들의 또 그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력이 뛰어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입법 활동을 하고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시키면 하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정책을 또 어떤 실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협회가 출범됐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시키면 정책이면 정책, 법안이면 법안. 그보다 가장 필요한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예산이 사실 배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도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쪽에 있는 저희 당의 위원들 표현한 것이 목을 졸라서 보건복지부가 참 뭘 하려고 그래도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 일이 안 되는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고요. 아까 보니까 그 성준이 어머님 저기 책자의 뒤에 글을 쓰셨는데 제가 마음에 콧등이 시큰한 그런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축복과 고통도 하나 끝나면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같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아빠인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축복이 온과 동시에 아이가 아프면 왜 우리 아이가 아플까? 이런 마음과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렸던 일들도 있고 한데 그 성준이 어머니 글을 보니까 또 아까 만나 뵈니까 그렇게 밝고 또 확신을 가지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취적으로 내 아이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제가 스스로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들 힘내시고요.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함께 해줘야 되고 또 국가의 또 지원과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13살 난 아이인데 홍원기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병명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데 소아조로증 환자입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느 기관에서도 조직화돼서 도움을 주는 일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여 명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도움을 주겠다고 가면 걔한테 약물을 투입하고 또 진행 상황을 보는 임상실험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굉장히 좌절하고 있던 차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까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 13살인데 앞으로 2년,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세포의 발달이 7배나 다르기 때문에 13살이면 우리나라로 한 90세 된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단 1년이라도, 단 6개월이라도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같이 힘내서 저희는 시키면 할게요. 기운 내시고 또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또 악화를 구축하기도 하니까 기쁜 마음을 갖긴 힘드시겠지만 용기와 밝은 마음으로 내가 노력할 때 사회가 반응하고 내가 함께 할 때 우리 아이가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중에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협회 뭔가 하겠구나라는 거 하고요. 협회에서 시키면 하겠습니다를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강조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예산에서 늘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데요. 예산 배정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끝까지 말씀을 해주신 지상우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세 국회의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 이번 심포지엄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작 전 잠시 장례 정돈이 있겠습니다. 장례 자리 정돈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장애 및 의형군 영화의 현황, 문제점 및 조기 개입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열어주실 분은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주연 교수님으로 영화 조기 개입에서의 재활의학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주연 교수님은 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회 창립을 갖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첫 심포지움에 첫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제가 그 최진희 스님을 한 2년 조금 더 되기 전에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워낙 서울 성모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 서초구에 한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좀 많이 보내드리고 이제 협업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 또 최진희 스님은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그 조기 개입에 관한 연구를 3년 동안 공동 연구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위원장이신 이미경 그 회장님께서 준비위원장님께서 그 제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카톨릭 그 세례를 받을 때 대모님이셨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 또 제 앞으로 일인 것 같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오늘 이렇게 아까 그 협회 장애인 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좋은 뜻을 또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창립을 하게 된 것을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첫 강의를 지금 이제 저는 그 영유아 조기 개입에서의 재활의학이라고 그렇게 강의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이제 학회는 지금 이제 영아 조기 개입에서의 재활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조기 개입 영아 발달 조기 개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영아와 그 영유아에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그 용어의 그 정의도 아직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교육 쪽에서는 영아를 보통 이제 3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의료 쪽에서는 영아를 보통 1세나 2세까지 걷는 그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 유아를 6세까지 얘기를 하고 또 유아는 그냥 1세 이후부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의료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가 조금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일을 협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조기 개입 의료계에서는 조기 개입이라고도 얘기하고 조기 중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Early Intervention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아기 뇌발달에 따른 조기 중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소아재활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소아재활 특히 어떤 재활 치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조기 개입 또는 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정의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지금 화이트 이게 포인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포인트가 굉장히 약해서요. 조기 개입은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어린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기 개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생 3세까지 조기 개입을 그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3세 이후에는 프리스쿨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학년 전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기 개입에서는 좀 제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조기 개입 서비스 지원이 보통 6세에서 7세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 좀 넓히는 범위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그 유아기, 그 early childhood를 그 출산 전 기간부터 8세까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그 조기 개입에 관한 우리가 어떤 그 애들의 연령에 관해서 그 범위를 정할 때 조금 이런 것이 논의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개입에 관한 정의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기 개입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이것도 일종의 정의인데 다양한 그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브라우가 얘기를 한 겁니다. 2005년도에. 이분은 출생 시부터 5세까지 제공되는 다학대적인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학대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이 협동해서 협업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목적은 유아의 건강과 웰비잉을 촉진하고 성장하는 역량을 증진시키고 발달 지연,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부모의 적응력과 가족의 기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 글라닉이라는 사람이 그 조기 개입 서비스의 목적은 이런 여러 가정에서의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영아의 그 사회적 포용과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좀 도모하고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끔 하는 것이 다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또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기 개입이 뭐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이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집에서도 하지만 어린이가 클리닉, 임상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임상 환경, 클리닉과 또는 가정과 임상 환경을 병행해서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이런 여러 뭐 언어 및 의사소통 아니면 여러 다학대적인 개입을 하지만은 이 개입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왜 이런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그러한 그 발달 문제에 대한 그 식별 및 평가 한 것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기 개입을 하는 과정 중에 아기가 뭐가 있지 않을까? 원인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그 하면서 그 과정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그 뇌발달에 대한 조기 중재가 왜 필요한지, 왜 여기서 말하는 영아 발달의 조기 개입이 3세 이전에 해야 된다고 이제 이 협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중요한지는 이게 보통 3세까지가 기회의 창,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어떤 기회를 갖다가 가장 많이 아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애 첫 3년 동안은 두뇌가 앞으로의 학습, 행동, 건강 등이 기초가 되는 신경 시냅스를 연결하고 가장 융통성 있고 가소성을 가지는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기 중재가 주로 이제 조기 개입이 3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론적인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세오리가 있습니다. 가설이. 근데 그 가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헤브가 얘기한 뇌에는 두 개의 그 주된 조직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조직과 또 출생 시에 결정되지 않고 생애 초기 풍부한 어떤 그 감각적인 운동 경험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풍부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런 걸 갖다가 도모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피아제가 생애 첫 2년 동안은 감각 운동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뇌 발달에 그 민감기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결정기일 것 같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피어리드인데 그 시기에 뭘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인간 뇌의 발달을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앞에 요 부분은 그 시각과 청각인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1세에서 1세 반, 한 2세, 3세 그때까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뇌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아기의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청각적인 어떤 지각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했을 때는 발달 시기가 거의 다 지나고 나서 캐치를 해서 어떤 접근이 들어가더라도 아기한테 뇌에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한 빨리 디텍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의 그 잔존 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은 후두엽, 뇌의 후두엽의 발달에는 1세 이전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좋고, 청각장애가 있는 것이 발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만약 적응이 된다면 인공와우 수술 같은 경우는 2세 이전에 해줘야지 어떤 소리적인 자극이 들어가서 그 청각 영역의 뇌를 갖다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인지에 관한 영역인데, 인지에 관한 영역은 보시면은 거의 출생과 동시에 사춘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나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개념에 대한 이해는 2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두뇌 발달에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계시고 아기들을 볼 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린이 관리 조약은 1930년대 이제 유엔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40년대 그때 이제 제정을 하고 1989년도에 제일 마지막 이제 제정이 됐고, 장애인 관리 협약은 또 2006년도에 이제 마지막 그것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관리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브라운하고 글라닉이 2012년도에 이제 조기 개입에 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10개의 그 원칙 정도를 제시하면서 그 전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런 조기 개입을 할 때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갖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근거 기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발달 구조라는 것은 그 조기 개입 시스템의 그 모든 구성 요소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소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되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모든 단계에서 통합과 조정이 항상 필수적이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어린이 및 가족의 포함 및 참여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기 발견 및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개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약간 타성화되고 이제 그런 거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게 있지 않은지 항상 그런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감시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는 individualized,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 맞게끔 개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평가 및 피드백 프로세스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각 집안마다 또 민족마다 다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그 가족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 감수성과 그들의 발달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중재 가능에 대한 권고는 증거 기반이어야 되고, 모든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시스템 관점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10가지 그 프린시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를 다 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조금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재활의 영역은 재활에서도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도 되고 좀 구체적이고 어떤 한 파트죠. 재활학의 한 파트입니다. 근데 그 소아재활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뇌성마비와 그 미수가, 그러니까 고위험 환아와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신경근 질환, 염색체 질환, 이분 척추 및 척수 파열증, 발달 지연과 언어 발달 지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굉장히 많은 영역이 뇌성마비와 발달 지연 그 분야에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새 화두가 정치권에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그 어린이 재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다고요. 네. 5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 재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어린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이 어린이 재활이 너무 이렇게 한정된 부분이니까 데이터나 이렇게 어떤 정보적인 기반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소아재활 발달 의학회에다가 정책 연구를 저희가 이제 해서 같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이 재활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델을 좀 구축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하고 뇌성마비에 관한 어떤 빈도나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연구 제목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린이 의료 전달 체계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핸드아웃을 갖다가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때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조기 치료기가 있는데, 그때 대상이 되는 애들이 고염 하나 영유아기, 그다음에 선천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기의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 디텍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의 한 영역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염 아동, 아까 이제 뇌성마비나 미숙아 같은 고염 아동에 있어서 재활 치료가 왜 중요하고 또 디텍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은 실제로 이제 아까도 축사나 경례사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준비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 출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숙아와 그다음에 저체중아 출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년 동안 한 5배 내지 6배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비롯한 신경발달 그러니까 어떤 지연이나 신경발달 질환이나 아니면 발달 지연 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신생아 미숙아 중환자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고위험 신생아의 신경 운동 발달을 보고 있는데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 병원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은 미숙아 고위험군 하나 7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더 많이 있었는데 2년까지 그때 추적 관찰이 됐던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니 정상 운동 발달을 했던 경우가 54%고 지연된 운동 발달을 했던 경우가 45%였습니다. 그 중에 26%, 21명이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하지만은 신경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가 한 18%로 15명이었는데 해외에 많은 데이터가 있고 굉장히 데이터마다 결과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미숙아들이 뇌성마비가 될 확률이 거의 한 42%라고 보고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숙아 고형군 하나에서의 미숙아를 빨리 발견해서 조기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를 갖다가 경감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가 굉장히 잘 접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렇게 항상 하면서 느끼지만은 이 운동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애기들은 거의 교정 연령 4.5개월 정도 되면은 다 그냥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본 애들. 그러면 가능한 빨리 발견해야죠. 그래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자꾸 갖고서 근거를 갖고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나라의 2015년도 치료 청구가 된 환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청구가 된 환자를 18세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뇌성마비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처방을 갖다가 받은 환자들을 봤더니 0세에서 3세까지는 4,300명이었고 뇌성마비 18세까지 전체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으로 이제 처방 코드를 갖고서 처방을 받았던 환자가 38,000명이었는데 요거는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지연 애기들은 18세까지는 거의 이제 병원에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린 애기들은 여기 지금 말하는 어린 애들 한 21,000명, 0세에서 3세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발달 지원 하나들이 굉장히 맞을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1,400명 굉장히 적게 오거든요. 2만 명이 됐다가 1,400명이 온다는 경우는 학교나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특수치료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병원은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병원 처방, 심평원 처방만 갖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현황이 이렇다는 건 그때 처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이렇고요. 핸드아웃에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지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의학에서 이제 이런 것도 애기들한테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거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발달 지연이 이제 돼서 오면은 요새는 유전자 검사까지도 거의 대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염색체 검사에서 는 대부분 스킵하던 것이 이제 미세결실 검사에서 이제 또 웬만큼은 걸러지고, 미세결실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거는 또 이제 각각의 유전자로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달 지연이 있었던 아기들을 갖다가 한 63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미세결실 검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30.2%가 미세결실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검사 보시면은 염색체는 이렇게 쭉 잘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저기 하여튼 조그만 부분이 결실이 있으면은 염색체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세결실 검사 같은 거를 하면은 요 밑에 그림 같이 어떤 부분에 결실이 있다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면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좀 우리나라도 보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그럴 때 조금 가이드라인이나 앞에 좀 이제 앞을 조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빛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기 개입을 하느라고 얘기들을 많이 보지만은 얘가 의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의료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싼 병을 가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했다면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그 소아재활 발달의학에서는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그 조기 중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내는 의견인데 지금 아직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러한 그 조기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것에 관해서 아직 계속 이렇게 내면은 아직 근거가 없다.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조금 리젝트되고 이제 그런 거를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근거를 갖고서 좀 이제 트라이를 갖다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좀 보시도록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보면은 뭐 근거도 이렇게 좀 마련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각운동 자극이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뉴로 디벨롭먼트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신경 발달 치료인데 이런 것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 보고된 겁니다. 그리고 구강 자극 프로그램이 젖병 수유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미쳤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주 저체중을 가진 미숙아에서 조기 밀립 치료를 했더니 조금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갖고서 좀 이제 트라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코크란 리뷰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계속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근거가 있을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리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코크란 리뷰라고. 근데 2012년, 2006년,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이제 계속 여러 데이터를 갖고서 모아가지고 연구 결과 보니까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그런 리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무작위 대조 시험 한 10개를 뽑아서 3,000명 정도의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가지 정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재의 초점을 갖다가 둔 거는 부모와 영유아의 관계, 그다음에 영유아의 발달을 보았고, 중재의 종류, 그러니까 조기 개입의 종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 보바치료, 부모와 영유아의 관계 증진, 영유아 자극, 영유아 발달 돌봄, 조기 개입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개입은 어떤 건강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이제 이렇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리뷰된 논문들에는. 그리고 개입은 예방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관찰을 이제 했는데, 결론은 미숙아에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인지와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러니까 인지와 운동에 다 좋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근데 특히 인지 이런 것은 학년 전까지도 롱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오랫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어드밴티지
이점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제일 어려운 것은 굉장히 그 연구 그 데이터 어떤 대상 간의 이질성이 있죠. 헤테로지너시티가 있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는 순간 컨트롤로 놔둘 수가 없죠. 항상 개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안 받은 그룹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 무작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입이 인지화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인지에도 특히 영향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협회 창립을 굉장히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 소아재활 발달의학회도 참여를 하고 아마 좋은 그 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 발달 질환 영유아가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조기 개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재활의학 연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알려주신 박주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